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궁금한가요? 도통 알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고민이라면 잠시 여기에 귀 기울여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그 속에 담긴 심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색다른 마음의 지침서 심리 매뉴얼. 안녕하세요. 심리 매뉴얼의 진행자 정소라입니다. 반가워요. 심리 멘토 이돈입니다. 소라씨, 내일은 어버이날인데 부모님 선물 준비했나요? 당연하죠. 엄마는 화장품, 아빠는 운동화 이렇게 준비했어요. 완벽하죠?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마음이 담긴 편지가 없네요. 에이, 낯간지럽게 무슨 편지예요. 나이가 들다 보니 편지는 물론이고 사랑 표현도 잘 못하겠는걸요. 그래도 딱 하루만이라도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때요? 내일 아니면 언제 또 해보겠어요. 그러게요. 평소에 잘 못하니 내일만큼은 한번 해볼까요? 네, 꼭 편지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얼굴 보며 사랑한다고 소라씨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알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화인들도 한번 해보세요. 직접 말하는 게 부끄럽다면 문자라도 한 통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데요? 특히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께 꼭 안부 전화하길 바랄게요. 네, 그럼 데이브레이크의 실리 들으면서 심리 매뉴얼 시작할게요. 어쩔 수 없이 내 맘을 전하고 싶어 휴대폰을 꺼내 용기를 내요. 자, 심리 매뉴얼의 8번째 장을 열어볼 텐데요. 멘토 선생님, 오늘 이야기할 증후군은 뭔가요? 알려드리기 전 힌트부터 줄게요. 무한도전의 박명수가 가지고 있는 별명 중 하나가 오늘의 증후군에 대한 힌트예요. 이인자, 벼멸구, 거성명수, 너무 많은데요? 소라씨가 말한 것 중에 있어요. 바로 이인자입니다. 박명수는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때문에 자신이 이인자가 됐다며 유재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캐릭터잖아요. 이처럼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심리를 바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처음 들어보는 증후군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증상의 증후군이죠? 살리에리 증후군은 자신과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뛰어날 때 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껴 좌절을 하는 걸 말해요. 아까 힌트로 준 박명수의 별명이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증후군의 이름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저 그 영화 봤어요. 영화 아마데우스는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다 결국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비록 속설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실감나는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맞아요. 살리에리 행동이 이 증후군과 비슷해 그 이름을 따왔어요. 옛날에도 이런 질투와 시기가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살리에리 증후군처럼 열등감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맥스웰 멀츠 박사의 말에 따르면 현대인의 95% 정도는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빗대어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특히 요즘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해 더 그런 것 같아요. TV를 보면 잘생기거나 예쁜 연예인들 뿐이고 SNS에서도 주변의 행복한 모습 뿐이고 이렇게 주위에 온통 나보다 나은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 항상 주눅들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오늘날엔 남과 비교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비교를 하면서 순위를 매기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이렇게 남과 저울질하다 결국엔 살리에리 증후군처럼 좌절해버리잖아요. 자신은 안 된다고 여기며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멈춘다는 게 제일 큰 문제랍니다. 그러게요. 그렇지만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아예 무시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소라씨 말대로 세상 속에서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들릴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노래 듣고 설명해 줄게요. 위즈 칼리파의 See You Again.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멘토 선생님,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주세요.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화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리도 이렇게 했다면 열등감을 극복했을 거예요. 잠시만요. 선생님, 영화에서 살리엘리는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만큼 극단적인 이인자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보다 못하지도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바로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스승입니다. 그것도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죠. 네? 정말요? 그런데 영화에선 무능한 음악가처럼 표현되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뛰어난 모차르트의 모습에 자신의 재능을 잊어버린 살리에리의 심리 상태를 영화에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보다 못한 음악가로 나오잖아요. 자신도 모차르트처럼 뛰어나단 걸 잊은 채 열등감에 사로잡혀 결국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낮춰버린 거죠.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 살리엘리가 안타까운데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리엘리 그대로를 본다면 그도 정말 뛰어난 음악가이자 교육자인데 말이죠. 네, 살리에리처럼 남과 비교해가며 굳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게요. 열등감은 쓸데없는 감정 낭비인 것 같아요. 괜한 일로 시간 지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맞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예요. 어느 누가 나의 기준이 될 순 없어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앞을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남이 세운 목표나 그들의 모습에 따른 기준이 아닌 직접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살리에리는 자신이 아닌 모차르트의 기준을 둬 자신을 망가뜨렸지만 동화인들은 스스로의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괜한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앨런 스트라이크의 말처럼 스스로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를 남에게 내주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앉길 바랄게요. 좋은 말이네요. 멘토 선생님의 조언을 들었으니 전 노래를 선물할게요. 선우정아의 주인공의 노래 들으며 1부 마무리할게요. 각양각색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과 심리를 극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상황극과 심리가 만나다 극적인 심리. 멘토 선생님, 오늘은 어떤 상황극이 준비되었나요? 저번 주엔 자기 말만 하는 친구의 상황을 봤잖아요. 오늘은 그와 반대로 말이 없는 친구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냥 의사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전 이런 점이 잘못된 건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많이 답답했나 봐요.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는데 말이죠. 도훈아 언제 왔어? 왔으면 말을 하지. 자리 잡아놓고 있었는데 나 못 봤어? 아니, 들어올 때 봤어. 나 봤으면 부르지. 저기 앞자리 맡아놓고 있었는데 왜 매번 나보고 안 온 척 안 해? 섭섭하게. 아무튼 저기로 가자. 수업이 끝난 후. 배고파. 도훈아 밥 먹을래? 뭐 먹고 싶어? 별로 없어. 그럼 햄버거 먹을까? 도훈아 네 거도 주문할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침 안 먹었더니 배고파. 너도 안 먹었지? 아니, 아침 먹었어. 먹었다고? 그럼 진작 얘기하지. 2개 주문했는데. 어떡해. 이미 주문 다 해서 취소할 수도 없는데.
네가 안 물어봐서 말 안 했어. 아, 이런 건 말 좀 해달라고. 왜 항상 먼저 말하는 법이 없어?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답답해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난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말이 없는 제 타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조금씩 고쳐나가야겠다는 걸 말이죠. 도와주세요, 멘토 선생님. 멘토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네요. 그럼 얼른 타입의 이름부터 알아볼까요? 좋아요. 말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이 타입에겐 개인 금고라는 이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요? 무엇을 담아두고 있다는 점이 비슷해요. 상황극 속 타입은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않고 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처럼 금고도 소중한 물건을 담아두는 곳이잖아요. 더구나 의사표현은 자신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금고의 주인만 열 수 있는 점이 비슷하죠. 아, 딱 맞는 이름인데요. 이제 이름도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이 타입을 위한 멘토링을 시작해 볼까요? 네, 개인 금고 타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말을 먼저 걸지도 않고 친구가 묻는 말에 단답으로 대답만 하고 또 사소한 말이라도 친구에게 전하지 않고 있죠. 선생님, 그런데 말이죠. 개인 금고 타입은 왜 의사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그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릴 때 이런 이유가 생기는데요. 어렸을 때 의사 표현을 마냥 떼쓰기로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이 크게 혼을 내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커서도 표현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표현을 하면 혼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다는 거네요. 표현을 안 하니 상대방과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되면 점점 어색해져 자신을 숨기려고만 할 것 같은데요. 이 타입에게 좋은 방법은 없나요? 낯설고 어색하다고 계속 안 한다면 그대로 멈춰버리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법부터 해보는 거예요. 오늘의 기분이나 배가 고픈 정도, 즐거운 정도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의사 표현이라도 하다 보면 표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깨달을 거예요. 아, 처음엔 기본적인 표현부터 해보는 거군요. 그런데 선생님, 대화는 자신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호흡을 맞춰 주고받는 연습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죠?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에 맞는 질문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 옷 샀는데 어때? 라고 물으면 와, 예쁘다. 어디서 샀어? 라고 하는 거죠. 소라 씨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친구의 말을 반복하는 효과는 의외로 큰데요.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친구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에요. 멘토 선생님과 저희 팁이 상황극 주인공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노래지만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래 더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들려줄게요.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멘토 선생님,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땠어요? 회를 거듭할수록 소라 씨와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멘토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많이 배웠어요. 살리엘리 중후군과 개인 금고 타입, 그리고 그에 대한 팁까지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소라 씨한테서 많이 배우는걸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오늘처럼 유쾌한 심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그리고 기술의 이민아 PD 수고하셨고요. 점 심리 매뉴얼 진행자 정소라, 심리 멘토 이도은이었습니다.